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 같은데 박명훈 학생, 대학생입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은 보다시피 그 지질조사를 왜 하느냐, 또 지질조사의 그 중요성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 시간 올립니다. 그럼 집안조사라는 게 뭐냐, 이 건축물이라는 정의가, 건축물이라는 거는 공작물하고 달리 일단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그래야 건축물이 되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이 토지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구성과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땅을 조사를 한다. 뭐 때문에 하냐 하면은 그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건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건물이 치마가 된다든지, 건물이 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집안, 땅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땅의 성분과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누가 조사를 하느냐? 토목 그 전문 기술자가 조사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도 돼요. 저는 그 해당 자격증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재료의 중요성, 토질이라든지 콘크리트, 골재, 뭐 이런 건설 재료의 중요성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해외 공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재료 시험, 재료의 퀄리티, 품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토목 재료 시험 그 분야의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기능사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기사급 자격이 생기고 명칭이 이제 이후에 건설 재료 시험 기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거 처음에 토목 분야죠. 2회 때인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그때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필기 시험이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은 이제 실내에서 보는 내업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시험 보는 웨업이라는 게 있어요. 필드에서 보는 거. 그 웨업 시험을 제가 지금도 고생을 해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가 콘크리트 슬럼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체가름 시험, 그리고 흙의 안밀도 시험, 또 4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는 시멘트 비중 시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다 중요한 시험들이에요. 시멘트 비중 시험 같은 거는 그 신선한 시멘트라 그러죠. 시멘트 비중을 체크함으로써 시멘트의 이 품질이 이 도대체 강도가 제대로 나올 것인지, 풍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는 기회 있을 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은 왜 그 땅을 조사를 하냐, 지질, 그거 누가 하냐? 이제 토목 기술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조사를 하냐? 첫 번째 이제 집안의 층서.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층층이, 그걸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구성, 이게 뭐 돌로 됐느냐, 자갈층인지 모래층인지, 그리고 또 이제 안반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지금 있냐, 안반이 있냐, 없냐, 또 깊이는 얼마나 되냐. 그쵸? 이게 집을 지려는데 너무 땅이 연약층이면 안반층에다가 말뚝 같은 거 파이를 박는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반층의 위치. 그 다음에 항상 어디든지 지하 수위가 있습니다. 땅 속에는. 그래서 지하수가 어느 깊이에 지하 수위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지하 수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것도 영향이 많습니다. 깊은 지하실 같은 거 팔 때 지하실 파다 보면 지하수가 다 쏟아져 내려오고 지하수위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자세한 거는 길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집안의 조사는 이제 쉬운 거는 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뚫어서 그 지층을 빼내오면 순서대로 그게 있죠. 모래층이 나오다, 자갈층이 나오다, 안반이 나오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사하는 게 흙의 그 기본 물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흙의 비중, 그러니까 흙의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입도 분석. 제가 그때 과거에 시험 볼 때 했던 건데, 입도 분석이라는 건 흙을 하나 샘플링을 했어요.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서 해서 그 흙의 알갱이의 그 크기 조사, 알갱이의 비율입니다. 이만한 알갱이가 많은지, 가나다란 이런 알갱이가 많은지, 그걸 입도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주로 체가름 시험으로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흙의 입도가 가늘면 가늘수록 그 땅이 연약 지반이 됩니다. 이게 알갱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흙질, 더 큰 거 모래질, 더 큰 거 자갈, 더 크면
돌덩어리, 안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가늘면 가늘수록 집안이 약하고 무르고 연약층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물 빠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흙의 그 구성, 입도를 분석하는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경도, 흙을 샘플링해서 이 흙의 딱딱한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수비. 이 흙이 갖고 있는 수분을 포함한 정도를 또 조사를 하게 돼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길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흙덩어리 하나, 처음에 무게 100g. 자, 100도씨 오븐에다 넣고 24시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던 물기가 다 날아가겠죠. 다시 재보니까 80g이에요. 100g이었던 게 80g. 그러면 물이 몇 g 있었어요? 20g 있었죠. 그럼 함수비 20%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흙의 역학적인 특성. 자, 흙의 가로 세로 높이 1입방메타의 무게는 얼마냐? 1.8톤에서 뭐 2.4톤. 안반은 뭐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흙의 전단 강도. 전단 강도라는 거는 이게 이제 흙덩어리가 있으면 여기에 받치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그 시험인데 전단 파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흙의 땅의 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사면 경사 처리를 할 때 전단 강도를 보고 경사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될지 좀 높여야 될지도 알고, 그 다음에 흙의 압축성이 있어요. 어떤 흙은 꽝꽝 다지면 압축이 되는 흙이 있냐면은 다져도 압축이 안 되는 흙이 있어요. 어떤 흙이 좋은 흙이에요? 다져도 압축이 안 되는 흙이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생땅은 압축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성토한 흙은 압축이 잘 되는 거예요. 부석부석하니까 그 안에 공기층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투수성 같은 것도 조사를 합니다. 자, 비가 오고 폭우가 왔을 때 이 땅에 물이 잘 스며서 빠지는지 물이 잘 안 빠지는지 그 투수성 조사도 해요. 입자가 가늘수록 고울수록 진흙질일수록 투수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함수율이 많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져지지도 않아요, 그런 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덩어리 흙이다, 진흙덩어리. 물을 머금고 있어요. 함수율이 있어서 멀렁멀렁한데 이게 다지면 다져지겠어요? 여기 누르면 이쪽으로 삐져 올라옵니다. 다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땅을, 집안을 연약 집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갖고 하지만은 주택에서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진해력 시험입니다. 진해력 시험 방법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제하 시험. 다시 말해서 이제 자, 집 지을 땅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앉힐 그 자리에 그 중심쯤에다가 여기다가 무게를 잔뜩 올려가지고 땅이 이렇게 꺼지나 안 꺼지나, 치마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45cm, 45cm 이 쇳덩어리 판을 놓고 거기다가 점점 뭐예요? 콘크리트 덩어리나 쇳덩어리를 올려놔 보는 거예요. 어느 일정 시간 간격에, 뭐 1시간이면 1시간 간격마다 자, 1톤 올려놓고 또 조금 있다 1톤 올려놓고. 근데 무작정 올려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 자막대기를 딱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고, 이게 치마가 되나 안 되나 설치해 놓고 자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크해 가면서 자, 흙이 치마가 되다가 1톤, 2톤, 3톤 몇 톤을 올려놔도 치마가 안 될 때까지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은 진해력이 얼마다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데, 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진흙질일수록 땅이 받쳐주는 힘, 진해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흙질이 나오고 이 단위는 뉴턴 킬로그램인데, 이거를 10분의 1 정도 하면은 그냥 제곱미터당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곱미터당 톤. 여기 숫자가 지금 장기 하중에 대한 뭐 2000이다 나와 있으면 0 하나 없애고 200톤 제곱미터당 땅이 받치는 힘이 200톤이다. 안반 종류 같은 거 200톤, 400톤 막 그렇죠. 맨 밑에 그 점토 섞인 그런 흙은 지금 한 10톤, 100 정도 숫자 나와 있죠. 톤으로 바꾸면 대략 10톤, 1평방미터당 10톤을 받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흙의 토질에 따라서 이 뭡니까? 진해력. 흙이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맨 밑에 거 진흙질은 1평방미터당 10톤 받쳐주고, 이제 좀 모래 자갈이 섞이면 20톤, 30톤, 50톤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다가 풍화석, 그 다음에 안반측은 뭐 한 400톤, 200톤 이렇게 이 힘이, 땅이 받쳐줄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 시험을 한다? 내가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그 건물이 앉힐 그 중심쯤에다가
한번 평판 제하 시험을 한번 해서 이 땅은 지내력이 얼마인가 이거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점토하고 모래가 좀 섞인 땅으로서 1평방미터당 지내력도가 받치는 힘이 한 10톤 정도가 돼요. 10톤. 근데 내가 건물을 3층짜리를 짓는데 이 바닥 면적이 6m에 8m입니다. 그러면 바닥이 깔고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68, 48. 48평방미터죠. 근데 1평방미터당 그 땅이 10톤을 받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48 스퀘어미터는 480톤을 받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흙이 이 건물 밑에 면적이 기초판이 48 스퀘어미터니까 480톤을 받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설계해가지고 전체 건물의 총 중량을 계산해 보니까 그 건물의 하중은 어떻게 돼요? 전체 하중은 자기 건물의 자체 하중.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건물이면 좀 무겁겠고 목조 같으면 좀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자체 하중. 그 다음에 뭐예요? 적재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주택 같으면 뭐 가전제품, 소파, 냉장고, 뭐 TV 다 들어가고 탁자 들어가죠. 사무실 같으면 그 사무실, 책상, 집기,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게 이제 적재 하중이 되고 또 적재 하중이 특별히 큰 건물이 뭐예요? 자동차 판매장이죠. 자동차 전시해야 되니까 2톤짜리, 2.5톤짜리 자동차 거기다 얹어놓고 전시를 하는데 그럼 적재 하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하중. 사람들 우글우글 들어가잖아요. 뭐 공연장, 극장 같은 데는 사람들 막 꽉 차면 적재 하중, 이동 하중이 많았지. 이동 하중. 그 다음에 지붕에 쌓이는 뭐 적설 하중, 풍 하중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어쨌든 그게 전체 건물의 총 하중이 됩니다. 근데 다 계산해 보니까 600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건물의 무게가 600톤으로 누른다. 예? 건물 하중이 600톤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받치는 거 얼마예요? 48 스퀘어미터로서 스퀘어미터당 10톤, 480톤. 이 480톤밖에 못 받치는 땅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600톤이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치마가 되겠죠. 왜? 얘가 못 받치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자 집안을 다시 연약 집안이 아닌 집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땅이 못 받치니까 말뚝을 박아서 어디까지 이 단단한 집안이 있는 뭐 안반층, 쇠석, 풍화층까지 말뚝을 박는다든지 또는 또 말뚝을 그냥 이 안반이 너무 깊이 있으면 말뚝을 여러 개를 그냥 박아요. 이걸 마찰 말뚝 또는 무리 말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진흙질 흙을 다 퍼요. 다 퍼서 갖다 버리고 자갈층 같은 걸 막 채워서 다져서 집안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바닥 면적을 넓혀주면 되겠죠. 스퀘어미터당 10톤이니까 바닥을 한 10m에 7m를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설계를 좀 바꿔서 바닥을 넓적하게 해요. 그러면은 10m에 7m, 700 스퀘어미터니까 70, 10m에 7m, 70 스퀘어미터니까 그 안반 그대로 그 땅 그대로 써도 700톤은 견디겠네요. 그럼 오케이입니다. 땅이 받치는 힘 700톤, 누르는 힘 600톤. 그럼 됐죠. 이게 지내력을 검사하고 또 앞서서 집안 조사를 하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자, 땅 속을 안 파보니까 내 땅 뒤에 그냥 뭐 작은 뭐 동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 바위산 같아요. 뭐 대충 그 정도. 잘 모르니까 자, 집 짓기 시작했어요. 기초판을 만들고 집을 지었더니 건물 끝이 땅 속에 안반에 딱 얹혀진 거예요. 걸쳐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그 안반에 걸쳐진 데는 절대 치마를 안 하죠. 근데 안반에 안 걸쳐진 데는 더 치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부등치마, 부동치마라고 그러는데 집이 이렇게 똑같이 치마를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치마를 대는 겁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그러면 그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정말 바로 잡기가 그 보수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공법 가지고 안 돼. 특수한 그 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또는 지난 영상 그 옹벽 석축의 경계 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옹벽이라든지 석축 경계 그런 거는 제주도 같은 데 말고는 이 평평한 땅에는 그렇게 돌 쌓기를 뭐 그 할 이유가 없어요. 석축 같은 거 할 일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원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돌담장이 뭐에 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경사진 땅에서만 옹벽이나 석축을 하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경사가 졌으면 한쪽을 절토를 해가지고 이 낮은 데를 메꿔서 성토를 해요. 그럼 평평해지죠. 그러면 흙을 갖다 뭐 버리는데 돈 안 줘도 되고, 모자라서 흙을 사오는데 돈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약간씩만 이제 뭐 석축이 됐던 옹벽을 하니까 좀 이게 부담이 적죠. 이 평평하게 한다고 한쪽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석축 옹벽이 커지는 수가 있어요. 옹벽 석축도 이제 5m 넘어가면은 다 구조 계산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옹벽 석축이 2m 넘는 것들은 다 이제 신고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지금 한쪽은 반은 절토를 하고 반은 성토를 하는 이런 땅인데, 물론 다 하고 나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구별도 안 가죠. 그렇지만 집을 거기다 잘못 안 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생땅, 생땅 위에 한쪽은 걸치고 한쪽은 뭐예요? 매운 땅, 거기에 성토한 데 이렇게 집이 걸쳐 있으면 똑같아요. 한쪽이 안반에 걸쳐 있는 집하고 똑같이 이렇게 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밖에 이제 집안 조사는 지하 수위라든지 이런 거, 또 과거의 그 땅의 이력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동네 이장님이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 땅이 뭐 했던 땅인지, 과수원을 했었는지, 거기가 뭐 농사를 짓던 땅인지, 밭을 했던 땅인지, 뭐 염소를 키웠던지, 아니면 거기가 뭐 쓰레기 매립장인지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모르니까 또 보링 같은 거 시추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쭉 보니까 이 안에서 뭐 쓰레기 같은 거, 뭐 퇴적물, 퇴비 같은 거 막 나온다. 유기질, 쓰레기 같은 거 막 있다. 그러면 그런 땅은 집을 치면 안 됩니다. 아주 세월을 두고 가라앉아요. 메탄가스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뭐 난지도 같은데 뭐 특별한 경우 말고는 좀 그런 예가 적지만은, 그게 과거의 논이었다든지, 과거에 또 뭐 물웅덩이였다든지, 저수지,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논도 그렇고 물웅덩이 뭐 저수지도 그렇죠. 뻘층, 흙, 그 진흙층이 많아요. 그런데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냐. 뭐 비용 주택 같은 거 질 때 한 건 정도 집안조사 하면은 한 100만 원 선,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했는데 차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집안조사를 꼭 선행해서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목 분야예요. 토목 분야. 그런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대학생, 학생의 그 답변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